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말로 살벌하게 또 버라이어티하게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래꼬리를 좀 달며 또 양봉 마감을 한 부분이 국내 증시의 일부분은 희망을 좀 주는 아침 스타트였는데 여지없이 또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와 함께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 시장 자기네들은 뭐 지지고 볶고하면서 마지막에 잘 반등을 하더니 또 국내 시장 개장할 때쯤 돼서 이 나스닥 선물이 다시 빠지는 흐름으로 가면서 참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2월달 그 2020년 3월달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네요. 그 당시에도 미 증시 크게 빠졌다가 아래꼬리 잡고 또 우리 증시 시작할 때 시간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개파락으로 출발을 만들어 버리고 여러 가지 이 교란이 됐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시장도 참 그 비스무리하게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뭐 조금 다른 거는 그때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시장이 돈풀기를 스타트를 한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긴축의 스타트 시점에서 긴축의 스타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뭐 기사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 신용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모습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가의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사실 시장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 일부러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가에 강하게 베팅이 계속 들어오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시장이 빠질 때는 시원하게 빠져야 흔히 말해서 이 물량 공백존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그렇게 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데 요즘 그리고 최근 시장의 하락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장이 개파락을 하게 되면 그 시가의 이 급락과 함께 뭐 원래 이제 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폭을 이용해서 네, 추가 매수를 통해 비중을 조절하고 네,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요즘 시장은 그게 참 없다 보니까 더더욱 끌려가는 그런 흐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더더욱 또 어렵게 저는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장중 이 트렌드에 맞는 급등주 위주의 시장 대응 전략뿐이 네, 시장을 볼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 항상 죽어라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이 없이 좋은 위치인데 거시적 흐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글로벌적인 이 긴축 사이클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코앞에 임박해 있고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죠.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악재가 네 1월 말까지 해서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부담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의 이 구름이 거치는 순간 또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네, 시장을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만은 이게 전쟁이 날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용기를 낼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이 갭을 들어버렸죠. 네, 미국 증시 반등하는 걸 보면서 코스닥 증시가 이 저점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을 들어버린 게 오늘 시장의 하락에 가장 주된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서 네, 갭을 든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갭 상승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이 하락의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악재에 맞는 하락을 일단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칭 하락이라든지 뭐 그런 균적 지표 관련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하락의 목표치를 다 채우고 지금 하락을 진행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과매도 원에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빠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 지표상, 기술적 분석상은 사실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온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큰 변수가 없다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5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아 세우는 흐름이 나와줘야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요. 첫 번째 반등에서는 이러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량 소화 과정이 한 차례 정도는 거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은 반등의 강도가 세려면은 지금의 이 음봉들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파동의 한 번, 두 번, 세 번, 3파 하락의 이 음봉을 완벽하게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을 해준다면 조금 더 빠른 V자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완벽하게 잡아먹는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다면은 옆으로 조금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의 하락은 가파르지만은 이 하락이 자꾸 시가가 떠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매물이 쌓이고 하는 그런 하락의 패턴이다 보니 급격한 하락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지수는 5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돌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흐름상에서는 차트는 참 좋아졌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이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드디어 주가는 2020년도 말까지 흘러내렸고요. 사실 이 구간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등 할 것 없이 거대 이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날아갔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이 당시에 막대한 개인의 자금이 들어왔던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가 당연히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 하락 목표치가 2730포인트였는데 여기 지점까지는 내려와 줬고요. 이 구간에 깔려있는 옵션 포지션 상은 상당 부분을 청산이 되었는데 하방의 일부 물량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하방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런 큰 틀에서 이 차트를 볼 때요, 보통 이런 횡보의 기간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론이라는 이 주식에서 이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횡보의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반등의 기간이 있고 또 하락의 할 때 이 횡보의 시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마디마디가 또 존재를 하겠죠. 시장을 변화시키는 이 마디마디, 그럼 이런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 하락의 이 연장선상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급격한 이 마디 이후에 나오는 연장 파동 속에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용기를 이제는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현명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먼저 해외 차트를 조금 한번 보면요, 자, 간밤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죠. 나스닥 차트는 거의 장중한 때 13,0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말 그대로 프레시 크래쉬가 미국 시장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기에 월 단위로 봐도 장기 평선까지 내려와서 1차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2000년도 들어서 딱 한 번 월봉에서 딱 한 번 흐르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깨진 자리예요. 사실 기술적 분석 상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장기적인 이런 상승 파동이 이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시간이 흘러서, 예를 들면 월봉상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깨고 내려올 때는 정말로 시장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월봉상 1차 반등 구간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런 구간에서 일단 귤적 반등 흐름을 하고 다시 이탈할 때 시장에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시장 좀 더 보면, 오늘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300개,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300개가 나왔는데, 장중한 때 제가 봤을 때 1317개까지 하락 종목 수가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과거 제가 2020년 3월 달에 봤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300 뭐 2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또 빠졌었죠. 사이드카도 막 울리면서 빠졌던 그런 시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지금의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또한 바닥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근접을 했는데, 그 바닥을 돌리는 신호는 결국 캔들의 모양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지수의 5일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일 미증시 나스닥 장중 마이너스 4.9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5.1에서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하면서 뭐 롤러코스터 장을 좀 선보였는데, 사실 국내 증시 내부적 요인에 따른 수급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가운데, LG엔솔에 대한 상장 우려가 여전히 코스피에는 힘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내일도 한 차례 더 힘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수급을 바꿔줄 거는 결국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난 하방의 물량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약 5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하방에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뭐 약 2200억 정도 당기면서 일단은 아랫꼬리를 잡아준 부분, 그리고 그 당기는 이 수급 자체가 옵션 상방 베팅을 일부 했다라는 부분은 뭐 작지만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즉 기술적 반등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구분이, 그 힌트가 좀 나와준 오늘 장 막판에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많이 빠진 부분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미국이 개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러시아 대사관의 가족들을 철수를 지시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표명되다가 결국은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요. 여기에 발트 삼국 주변 국가로 미국의 병력을 파견할 것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에서 파병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상황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장에 이 충격이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뭐 팩트라면 팩트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 여기서 뭐가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재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인가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뭐 이제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쪽과 해서 이 나토의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한쪽에서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과, 전쟁이 전면적으로 터졌을 때 모두가 잃는 게임이죠. 네,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임을 서로 꼭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전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국지전, 뭐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 2014년도 크림
사태 때는 거의 시장에 영향이 미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유럽의 나토와 뭐 미국이 잠시 개입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어수선한데, 결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V자 반등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도 시장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항상 지수가 빠질 때는 시장의 반대급부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전부터 뭐 한일 단조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왔고요.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궜다라는 이슈가 이제 장중에 나오면서 GSA가 기존의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미래생명자원을 바톤 터치를 하고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방산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면 단기 과열에 지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피해야 되고, 원자재 관련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정상적인 섹터로 이제 관심을 좀 갖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IT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타 섹터 대비 수급, 실적 전부 양호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IT 섹터는 실적에는 분명 이상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우량 종목을 잘 꼬집어내야 될 텐데요. 저는 아직도 이제 DB를 들고 있고,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좀 청산을 했는데 다시 좀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 섹터 안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섹터도 지금 뭐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하염없이 이 안에서도 강한 종목 위주로 조금 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에브리봇도 삼성이 있지만 봇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주었는데 그 시세의 초입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자, 어제도 언급을 드렸던 이 코로나 확진세의 이 급증, 아마 내일은 10,000명이 그냥 가뿐히 넘어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각 8시 1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9,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내일은 심리적인 이 구간이 좀 바뀌는 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 시세를 낸다면 저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하고자 해요. 이 안에는 제가 뭐 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네,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전에,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이런 종목군들을 일부 담아서 갔던 전략이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런 부분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 흐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즘 시장 자체가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런 연유에 따라서 거의 하루에 매일 1,100개, 200개, 300개 가량의 종목군들이 다 빠지다 보니 시장에 쏠리는 종목군들, 돈이 모이는 종목군들만 반등을 할 뿐 그 외의 종목군들이 너무 힘들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이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인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들 우수수 좀 무너지는 모습들 많이 나왔죠. 코스피를 보면 전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단 한 종목도 상승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나 뭐 일부 IT 반도체를 빼면 이 또한 전부 다 하락 마감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하한가를 하나 가까이 맞아 버렸는데, MBT라는 종목이 최근 카카오페이를 이어서 또 대주주의 이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오늘 좀 아픈 하락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방산주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한일단조. 네, 한일단조는 어제 중가 매수를 좀 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수가 빠질 때 탔어야 됐는데 사실 매매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제 종가 매수 한 거 그냥 아침에 뭐 짧게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를 됐던 것 같고요. 그 밖에 퍼스텍이라든지 다 괜찮은데 일봉상의 위치가
일봉상의 위치가 이제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 매물을 쉽게 소화해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쉽게 더 강력한 뭐 이슈가 터진다든지 더 강력한 뭐 전쟁에 대한 공포가 나와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삼성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나온다든지 해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을 넘기지 못한,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대금을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은 항상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되고요. 한국 석유 그리고 GSE, 당연히 오늘도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런 풋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석유도 오늘 장중에 또 시가가 좀 밀렸었죠. 사실 어제 한국 석유나 한일 단조 둘 중에 하나 주가 베팅을 해서 넘어올 생각이었는데 어제 한일 단조로 들어갔었고, 얘는 장중에 그냥 뭐 짧은 돌파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돌파 매매로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좀 짧게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도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를 넘는 시점에서 들어가서 이 위로 시가 넘겼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 밖에 GSE가 오늘 이제 이 원자재 관련해서 대장주가 좀 바뀌었는데요. 유럽의 천연가스가 하루 만에 15%가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사실 장 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이 구간에서 뚫고 올라왔죠. 뚫고 올라왔을 때 많은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도 매매를 했었는데 좀 지저분한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매매를 하고 이 구간 폭을 먹었는데, 이 뒤에는 매매를 하지 못해서 이거는 그냥 짧게 좀 매매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굉장히 강했죠. 어제 이 종목도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모아서 상한가에다가 매도는 거의 좀 하고 넘어왔었는데, 장 막판에 원래는 이거를 상따를 해서 넘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거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곡물 그리고 가스, 그다음에 석유, 지금 이 세 개가 이 세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면서 러시아 관련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진단 키트가 좀 갭을, 어제도 휴마시스가 갭을 많이 들었었죠. 어제도 휴마시스가 갭을 많이 들었었는데 장중에 1330억 계약 공시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가 갭이 17%나 들었어요. 사실 시가 갭이 이 15% 이상 들면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낙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오늘 매매를 좀 진행을 몇 차례 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자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자살 행위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가야 되겠죠. 뭐 1차적으로 9,300원 라인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돌파 구간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이죠. 이 첫 번째 갭의 지지 구간이면 9,300원에서는 일단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9,300원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위에를 돌파하지 못하면 짧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은 이런 자리를 잡고 보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윗골이 갭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19,100원과 여기 몸통 18,700원 라인이 되는데, 이런 자리가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매매가 되는 거고, 원래 매매가 되는 거고, 이런 아랫구를 이 갭 하단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간다 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자리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안 밀린다 라는 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이 시황적 상황 또한 고려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외에 좀 밀렸길래 얘는 19,000원, 19,000원에
네, 일부 매수를 해서 일단 좀 넘어가 봅니다. 내일 확진자 추세가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0,000명 가까이 나와버릴 것 같아요. 항상 이 앞자리가 바뀌는 네, 임팩트가 있죠. 최초로 10,000명을 돌파한다라는 흐름 속에서 사실 휴마시스는 내일 오미크론발 이 방역 조치가 변경이 됩니다. 네, 그동안 PCR로만 검사를 했던 부분을 60세 이상은 전면 PCR이고 그 외는 이 항원,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먼저 하고 나서 한다라는 게 방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단 키트 쪽도 충분히 오늘 메리트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아침부터 이제 GH 신소재 갭을 들어서 사실 공략은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인성정보라든지 장 막판에 움직임이 좀 좋았죠. 장 막판에 코로나 라이브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 급하게 올라갈 때 사실은 이런 자리가 좀 좋았는데 생각보다 밀리지가 않아서 저는 이 종목은 매매가 되지 않았고, 일단 원격 진료의 대장이 인성정보였으니까 뭐 이 회사가 잘하고 못하건 간에 원격 진료의 이 상징적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올랐고, ECS도 기존에 그거죠. 이 재택 근무에서 또 상징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 잡주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좀 올라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량이 좀 이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아서 이 구간에 얘는 좀 들어갔었는데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아 가지고 시간에 좀 파는데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해가지고 얘는 좀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수익권이라 그냥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갔고요. 근데 아마 얘도 내일 다 갭이 뜨겠죠. 일단은 내일 갭이 뜨면은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종목군들을 쳐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군들을 쳐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이 LG전자의 애플카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일단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LG 애플카 이슈가 어제 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무렵에 좀 모았다가 돌파 흐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얘는 매도를 잘 진행을 했었고, 오늘 컴퍼니 K라는 회사가 리디북스 리디북스 가치가 1조 5천억을 넘었다. 과거에도 리디북스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차트 유형, 네, 차트에서 이러한 힘을 모으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 차트는 가급적이면은 거의 공식처럼 외워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제 이 돌파, 이 좁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일단 상한가 언저리에다가 네,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다가 전량 매도를 하고 막판에 상따하려고 들어가다가 일부 수익금을 좀 토해놓고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따라 붙는 거는 무의미하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무의미한데, 이런 자리에들 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게 만약에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저는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라 M&D나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LG에너솔루션이 내일 모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종목군들이 마지막 불꽃을 내일 튀어줄지,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면은 대장주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테크라든지 나라 M&D라든지 장중에 큰 폭으로 밀린다면 한 차례 정도는 봐볼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LG에너솔루션과 GM의 미국 합작 법인에 들어가는 물량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오늘 시간 외에 증거사 보고서들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이 2차전 장비 쪽 있죠. TSI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까지 다 내려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스닥과 시장의 불안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구간에서 질적 반등의 흐름을 다시 가져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에브리봇도 네, 여러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 만들었던 이 상한가 구간 네, 몸통에 들어가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 지금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평선 흐름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네,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